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해열제를 사용해도 며칠간 열이 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열이 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 컨디션 나빠지는 것과 열성 경련을 하는 겁니다. 열성 경련은 열 때문에 경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 열이 나는 경우도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열성 경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열날 때 부모들이 걱정하는 열성 경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성 경련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열이 날 때 고민도 줄어들 겁니다. 오늘은 열성 경련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와 열성 경련할 때 주의할 점과 바로 의사가 봐야 하는 응급사항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열성 경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당황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은 무섭게 보이지만 사실 열성 경련 그 자체 때문에 아이가 위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부모가 놀라서 잘못 대처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경련을 한다고 우왕좌왕하다가 아이가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걸린 경우 다행히 경련을 일으키는 합병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열성 경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열성 경련이 생긴 경우는 경련이 멎은 후 소아과 의사의 비대면 진료라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성 경련은 열이 날 때 아이가 경련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날 때도 마찬가지로 열성 경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이 생기면 의식이 없어지고 눈이 돌아가고 손발을 약간씩 딱딱 떨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대개는 수분 안에 경련이 멎는데 먹고 난 후에도 한동안은 아이가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열성 경련은 15분 이상 지속되지 않고요. 24시간 내에 재발하지 않습니다. 보통 10에서 18개월 사이에 가장 열성 경련이 잘 생기고 6개월부터 5세까지 아이들은 열이 날 때 열성 경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성 경련은 꼭 고열이 나야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8도 이상이면 열성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 경련은 대부분 열이 난 지 24시간 내에 발생하는데 처음 열 난 지 첫 몇 시간 이내에 열성 경련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처음 열이 올라가면서 열성 경련이 생긴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경우 걱정은 되시겠지만 열성 경련이 발생한 가능성은 확 준다는 점 알아두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인두염이나 독감 같은 열나는 병에 비해서 열성 경련이 더 많이 생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열성 경련한 아이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다른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아이들도 많게는 5% 정도는 평생에 한 번은 열성 경련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이가 수년간에 걸쳐서 열성 경련을 하는 확률이지 이번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난다고 5%가 열성 경련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코로나에 걸려서 고열이 나도 열성 경련을 할 확률은 5%보다는 훨씬 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성 경련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경련한 아이는 30% 정도가 재발하고요. 두 번째 경련한 아이는 반 정도가 다시 재발합니다. 어릴 때 경련한 아이들은 재발을 더 잘하는데 1세 이전의 아이가 처음 경련을 한 경우는 반 정도가 재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에 열성 경련을 했던 아이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열날 때는 열성 경련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열성 경련을 하는 경우 많은 부모들이 119 연락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대개의 경우 119가 도착하기 전에 열성 경련은 끝나기 때문에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열성 경련하는 경우는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아이를 평평한 곳에 눕히세요. 만약 입안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빼주거나 빼기 힘든 음식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빼다가 음식이 밀려 들어가면 기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열이 심한 경우는 옷을 좀 벗기시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혀를 깨물까봐 입에 숟가락 같은 것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곤란합니다. 도리어 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열이 심하다고 경련하는데 해열제 같은 약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호흡기로 들어가서 숨이 막히거나 폐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련을 할 때 팔 꽉 잡아주지 마시고 숨 못 쉬고 파래진다고 인공호흡 시켜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열성 경련은 저절로 멎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열성경련을 할 때는 아이의 모습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열성경련은 좌우 대칭으로 경련하는데 만일 좌우 비대칭이거나 경련 시간이 너무 오래됐을 때는 몇 분 정도 경련을 하는가 알아두어야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소아과석에 알려주어서 이번 경련이 열성경련인지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생긴 경련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열성경련 할 때 경련이 멎으면 그리고 아이가 안정이 되면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련을 하는데 좌우 비대칭이거나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경련이 멎었다가 다시 반복되거나 토하거나 목이 뻣뻣해지거나 숨 쉬는 것이 이상해 보이거나 계속 많이 졸려하면 바로 119에 연락하거나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겁이 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에도 소아과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119를 부르시면 됩니다. 열성경련을 할 때는 해열제나 진정작용하는 약을 함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경련할 때는 물도 먹여서는 곤란합니다. 잘못하면 기도로 들어가서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이 심한 경우는 좌약을 넣어줄 수 있지만 좌약은 지금 당장 열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열성경련을 멈추는 데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열성경련을 해서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좌약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성경련을 하면 우리 아이가 경련성 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시는데 열성경련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병을 가진 아이가 열이 날 때 열성경련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열성경련은 비교적 흔합니다. 재발도 흔합니다. 하지만 전에 열성경련을 했다고 다시 열성경련이 생길까봐 해열제 왕창 사용하거나 해열제 2개를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데도 번갈아 가면서 먹이는 부모도 있는데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해열제는 아무리 열심히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해도 그리고 2가지 해열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도 해열제를 정량만 사용하는 것이나 열성경련 발생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